장관 기자, 일단 먼저 여야 대표가 양안 외교 문제입니다. 양안 하면 중국과 대만 관련한 건데 이재명 대표가 연설 중에 먼저 꺼낸 얘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CC의 발언, 그러니까 중국어로 감사합니다라는 발언이 CC. 네, 이제는 여야의 외교 안보 이슈에 불을 붙였습니다. 이 CC의 발언은 지난주 금요일 이재명 대표가 충남 당진 전통시장을 방문해서 한 발언인데 윤석열 정부의 미국 중심 외교 정책을 비판하고 또 중국과도 좀 잘 지내면서 우리 이익을 잘 취해보자 이런 취지의 발언이긴 했지만 발언 수위와 또 표현에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 대중국 굴종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맹공을 퍼부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중국 사람들이 한국 싫다고 한국 물건을 사질 않습니다. 왜 중국을 집적거려요? 그냥 쎄쎄. 대만에도 쎄쎄. 이러면 되지. 뭐 자꾸 여기저기 집적거리고 무슨 양안 문제 우리가 왜 개입합니까? 대만 해비 뭘 어떻게 되든 중국과 대만 국내 문제가 어떻게 되든 우리가 뭔 상관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그냥 웃기려고 아니면 피곤해서 실수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 국격을 지키는 행동이고 어떤 것이 국익에 부합하는 행동입니까? 그렇게 머리를 조아려 주면 무슨 국익이 높아지는 게 있습니까? 무시해도 된다는 신호를 주는 것 아닙니까? 소위 말하는 동북공정으로 우리 문화에 대한 잘못된 주장을 할 때에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그 뜻을 받들어서 쉐쉐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쉐쉐 감사합니다 발언에 한 위원장이 강하게 비판했는데 서동욱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말 그 외교에 저렇게 쉐쉐쉐쉐 하는 게 제가 부끄러워서 진짜 얼굴이 화끈거려서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국격을 저렇게 떨어뜨리고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이렇게 짓밟습니까? 좀 이게 품격 있게 외교 비판 못합니까? 만약에 제가 가정을 해보자고요.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이 일본한테 집착되면 안 됩니다. 일본인들이 뭘 해도 아리가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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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우리가 굽신굽신해야 됩니다. 이랬다면 과연 민주당 지지자들이 어떻게 비판했을까요? 지금도 한일전이 하는데 한번 거꾸로 한번 놓고 생각해 보세요. 일본 앞에 집중되지 말고 무조건 이게 아리가또 아리가또 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똑같잖아요. 중국하고 되게 냉정하게 실리 외교 하다면 일본하고 되게 냉정하게 실리 외교 필요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저렇게 외교 인식이 편향됐는지. 그리고 불과 작년에 그 중국의 국장급 정도 되는 싱하이밍 대사 앞에 15분 동안 두 손 모습이 다 그게 훈계를 듣고 있었잖아요. 잘못하게 중국이 패배하는 쪽이 배팅하면 큰일 난다는 게 경고성 한마디 반박도 못하고 듣고 유튜브 중계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전으로 가면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의 혼밥 논란부터 큰 버무리. 저는 왜 중국 앞에만 서면 우리 진보 진영은 작아집니까?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일본 안 되면 큰 소리 치고 중국 안 되는 게 그냥 굴욕적이 무조건 쉐쉐 이런 외교 편향된 인식으로 이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박지원 부원장 일단 민주당 입장도 한번 들어볼 텐데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이번 총선 앞두고 신한일전 이렇게 하기도 했죠. 반일 정서 얘기인데 일단 이재명 대표의 어떤 발언들, 이딴 발언들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될까요? 네, 일단 외교의 품격 이야기는 바이든 날리면 이거 아무도 할 수 없어요. 바이든 날리면이 있는데 무슨 외교의 품격을 이야기합니까? 국민의힘에서 착각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는데요. 자,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규정할 때 친일적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니까 민주당은 친중이다 이렇게 규정하면은 표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이제 근현대사의 역사 문제가 일제강점기로 얼룩진 이 침략의 역사라는 것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과 중국의 문제는 사람들이 느끼는 강도가 다르다. 그렇게 비교해 봐야지 별로 표에 도움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실제로 이제 윤석열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대하는 태도의 문제라든가 또는 동해에서 있었던 일본 해군이 자위대가 미국과 같이 해서 훈련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 목소리를 전혀 내주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다 보니까 이게 한일전이 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치, 군사, 안보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은 완벽하게 분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민주당이 일본과의 경제 문제에 대해서
비판한다거나 어떤 갈등 관계를 만드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좀 실리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지금 이게 바이든 날리면은 네. 판결이 나 있어요. 네. 제가 이제 박진영 우리 패널 보호를 위해서 네.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발언이 없다는 게 판사 판결에 왜 감정을 했는데 전문가도 이게 못 알아듣는 거예요. MBC가 이게 자목을 잘못 따라서 1심 판결에서 외교부가 재판해서 승소했다는 거 말씀드리고 네. 그다음에 MBC에 대한 과징금 제재도 들어갔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영주 대변인 일단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지난해 싱하밍 중국 대사죠. 뭐 논란 연상시켜서 좀 반중 정서 자극하고 있다. 외교 관련 좀 설화 리스크가 좀 커지고 있다. 좀 이런 우려를 좀 하고 있다고 해요. 어떻게 좀 당 내부 그러니까 어떻죠? 이게 반중정서를 얘기하는 것들은 반중정서를 노리는 국민의힘의 또 선거적인 전략 접근인 것 같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건 뭐냐면 외교에 대한 어떤 입장을 방향을 이렇게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치는 외교를 하지 말아라. 고른 외교를 하되 고른 외교 이유는 우리나라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어디 가서든 중립적이든 고맙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싱하밍 그 대사를 만났을 때 굴욕적이다? 왜 저게 굴욕적이죠? 싱하밍 대사를 만나서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고 판단된다면 그 누구도 만날 수 있습니다. 더 하급 관리도 만날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재명 대표 얘기하는 것은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은 국익 중심의 외교를 하라는 것인데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국익 중심을 하냐는 것이죠. 일본과 미국에만 치우쳐서 나머지 중국과 러시아 쪽과 반대급부에 있으면서 지금 따지고 보면 경제적 손실이 이만저만 아니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동북공정이 나옵니까? 아니 동북공정에 실시하겠습니까? 그런 건 판단하는 것이죠. 동북공정은 국익에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말귀를 잘 알아들었으면 좋겠다, 국민의힘이. 좀 그런 말씀 드립니다. 네. 어쨌든 이번 총선에서도 한일 그리고 한중 외교 문제가 좀 중대 이슈가 되는 것 같은데 신조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양당이 모두 이 외교 문제에 대해서 좀 자극적인 언어 내세우고 있다 보니 공방을 벌이다 보니 좀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국익 중심의 외교, 그것에 반대하는 정당이 어디가 있고 그것을 부정하는 정치인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이 쉐시의 발언은 제가 생각하건대 근본적인 인식의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작년서부터 민주당이 계속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친일 정부다, 친일의 프레임을 씌우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그것이 뭐 국민들의 마음에 전혀 다가가지 않은 점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민주당 내에서 겉으로는 친일을 외치면서 뭐 회식하러 가면 일식집을 간다거나 그런 식의 겉과 속이 좀 다른 표리부동한 모습을 보여왔던 점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제 와서 그 신한일전이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것은 저는 조금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그 중국과 대만을 향해서 쉐쉐라는 표현은 중국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한 수 아래다라는 것을 근저에 깔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어느 정상 국가들끼리 외교를 하는데 서로 간에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합니까? 그것도 쉐쉐하면서 이렇게 손을 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건 뭐냐면 우리 중국 너네한테 우리 대한민국은 밑에다. 중국은 대국이고 우리가 소국이라고 했었던 문재인 정권의 그 대중 외교의 기조를 지금 이재명 대표가 따라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 개인적으로 현대 외교 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이재명 대표가 주장했었던 것처럼 외교를 펼치게 되면 대한민국에 어떠한 실질적인 이득이 있는지 그것을 전혀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쪽에서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쉐쉐해가지고 우리가 얻는 실질적인 이득이 뭐가 있나요? 저는 그것 먼저 민주당에서 밝힌 다음에 이러한 주장을 펼쳐야지 그게 조금 논리적이지 그게 아닌 상황에서 무조건 이런 그 대중 외교에 있어서 굴종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런 프레임은 오히려 민주당에 굉장히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네. 대만에 쉐쉐한 거는 의도적으로 빼는 건가요? 저희가 안 나갔나요 방금? 아니 저기 말씀하시는 게 이게 그러면 우리는 저기 대만에도 쉐쉐하는 대만보다도 우리가 약소국인가요?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꼬리 잡는 거는 저는 알겠습니다. 아니라고 봐요. 네, 그리고 여야 대표들이 공직선거법 관련 혐의, 위반 혐의 관련해서 고발을 당하기까지 했다고 하는데 장관 기자 어떤 내용이죠? 한 정당의 간판을 달고 지역구에 출마하는 후보가 다른 정당 후보의 지지를 요청을 한다든가 아니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 마이크를 들고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 등입니다. 누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한번 판단해 보시죠. 제가 더불어 민주연합의 24번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몰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포천 시민 여러분 만나서 간단하게 줄게요. 몰빵.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24번 서승만이었습니다. 24번까지 당선시켜야죠. 이번 총선을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민심을 거부하고 있는 민주당을 심판해야 합니다. 장동혁을 다시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장동혁이 막아낼 수 있습니다. 네, 쭉 들으셨는데 어떤 발언이 문제였는지 혹시 감 잡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하나씩 볼 텐데 신조호 대변인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좀 마지막 발언 24번까지 당선시켜야죠. 이 부분을 문제 삼았어요. 어떤 게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인천 계양을 지역구에 출마한 공식 후보입니다. 네. 공식 후보인데 더불어민주연합은 민주당과 엄연히 다른 정당이죠. 다른 정당. 근데 민주당에 출마한 후보가 다른 정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 선거법에 약간 저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성 정당이지만 다른 정당이다. 그렇습니다. 위성 정당이지만 엄연히 다른 정당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면에 저희 한동훈 위원장은 지역구 출마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국민의힘과 국민의 미래 양당의 선거운동을 다 하실 수 있다는 점을 네. 밝혀두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민주당에서도 한동훈 위원장의 선거법 그 논란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 확성 장치 그것을 사용했다라고 지금 약간 그 시비를 좀 거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 대표도 지금 계속해서 확성 장치를 이용해서 야외에서 무늬만 기자회견 형식으로 정부 여당을 향한 공격과 민주당이 사실상 선거운동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정당 대표가 할 수 있는 통상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뭐 저희 당이나 다 할 거 없이 선거법은 조금 준수해가면서 이번 선거를 치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서영주 대변인 일단은 위성 정당이지만 어쨌든 선거법상 다른 정당이기 때문에 문제를 신주호 대변인이 지적했는데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연동형 비례제로 갈 때부터 사실 이런 일 벌어질 거다 예견도 했고 국민의힘에서 사실 벌어질 수 있는 일이거든요. 어떻게 이 상황 보십니까? 그렇죠. 뭐 이제 그게 뭐 꼭 그 선거제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저는 이 지금 이런 현상들이요, 그냥 선관위에서 해석에 따라서 경미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 선거전이 이제 과열되는구나 이런 조그마한 일 갖고 서로 고소고발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위성 정당에 대해서 이 이제 모집 대주주라고 해야 되죠. 민주당은 더불어민주연합, 국민의힘은 국민의 미래 있잖아요. 이 여기에 대해서 지지 선언을 할 수밖에 없어요. 뒤에 데리고 다니잖아요. 모시고 다니잖아요. 그분들을 이제 지지 선언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마이크를 안 잡더라도 그 행위 자체도 보면 다 불법입니까? 데리고 다니는 게. 네. 저는 그런 부분을 해석의 영역인데 이런 좀 작은 부분까지 서로 고소고발하는 거 별로 보기 안 좋다. 좀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소정 변호사님 일단 야당에서는 한 위원장이 마이크 사용한 거 두고서 불법 선거 운동에다 고발하겠다고 했고요. 또 국민의힘에서는 또 이재명 대표가 마이크를 들고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기자회견을 이게 더 문제다. 또 고발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그 법을 보면 일단 이제 그 다른 당의 선거운동 이거는 막아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개정의 여지가 없어요. 네. 예를 들어 이제 어느 당의 당직을 두고 다른 당의 선거운동 이거는 막아야죠. 근데 마이크 부분은요, 좀 이제 저는 앞으로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 봐요. 어떻게요? 예를 들어 이제 이재명 대표처럼 제가 실외에서 마이크 쓰면요, 기자회견 핑계 대면 그건 안 돼요. 판례가 기자회견이 되려면 세 가지 요건. 첫째, 숫자가 제한돼 돼요. 몇 명 기자회견을 몇백 명 오면 안 되잖아요. 네. 그다음에 구호를 외치면 안 돼요. 기자회견 할 때. 그다음에 퍼포먼스를 하면 안 돼요. 이게 우리 조원진 대표도 기자회견 했다고 그때 김여정 올 때 그게 유죄가 나왔거든요. 집회란 말이에요, 그거는. 따라서 이제 그 실외는 주민들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거 전에 마이크 쓰고 계속 하면 이것까지 풀어버리면 선거 전인데도 이게 엄청나게 소란이나 주민들한테 불편한데. 예. 근데 아까 장동혁 그 후보 때 그거는 실내잖아요. 실내에서 이제 그 후보 사무실 개소식이나 이런 장소까지는 실내는 주민들한테 불편 안 주거든요. 저런 것까지 이게 다 규제하면 당대표 목이 쉬어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조금 이게 저는 법을 앞으로 이게 개선할 여지는 있다. 실외 집회는 제한하되, 네. 그다음에 실내에서 의례적인 행사는 마이크 정도로 써도 피해 주는 게 없잖아요. 네. 조금 이게 풀 필요가 있다 봐요. 원장님 어떻게 됐습니까? 서정욱 변호사 제안에? 뭐 맞는 말씀인데요. 저기 정치평론 하려면 조금 더 나가셔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악법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것들이. 일상적인 정치 활동이 보장돼야 됩니다. 헌법상에. 근데 지금 대한민국 선관위가 시시콜콜한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정치 활동을 다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지적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한국 사회가 굉장히 이제 민주화되고 관권 선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헌법기관으로서 이 정당보다 상위 기관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이 현실 자체가 사실은 바뀌어야 됩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보면요. 선관위가 그냥 위원회 구조로 있다가 공무원들이 파견 나오거나 자원봉사자들도 운영이 되는데 우리는 헌법기구이고 상시적으로 엄청난 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조직 논리를 가지고 조직을 계속 확대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정치권을 계속해서 옥죄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민주주의에 대한 압박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좀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타당을 왜 지지하면 안 되느냐 묻고 싶어요. 타당을 지지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결국은 위성정당을 만드는 양당 자체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각자가 다 당에 속해 있지만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근본적으로 비판하는 좀 그런 자세를 취했으면 좋겠어요. 네.